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중 이목을 끈 지역은 부산이었지에 이재명 대통령은 험지라 불리는 부산에서 40.14%를 얻어서 이 지역에서 40%의 득표율을 넘은 최초의 민주당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로써 부산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사법원 설립, HMM 본사 부산 이전 등 해양수도로 자리를 굳힐 추진력을 갖게 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부산 선대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어떤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합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서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 결과에 담겨 있는 민심, 민주당은 어떻게 읽는지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헌정 파괴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되 국민적 어려움인 민생 경제를 빨리 챙겨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자, 전국 득표율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이제 부산에서는 마의 40% 이 득표율을 뚫어내면서 40.14%를 얻었습니다. 부산에서 40% 득표율을 넘은 최초의 민주당 대통령이 된 건데요. 여기에 담겨 있는 민심,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과의 직접적인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앞서 우리 문재인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사실은 40% 지지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부산 시민들께서 또 민주당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또 한 번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정부가 이제 당면한 과제는 사실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급선무일 텐데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35조 원 이상의 추경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7월 하순경에 국회 의결을 예상하고 있던데 이거는 좀 어떻게 추진이 될 걸로 보십니까? 예, 더 빨라질 겁니다. 어제 이미 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에 비상경제 TF 회의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35조 추경 중에 이미 13조는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네, 남은 부분들이 한 20조 정도 되는데요. 네. 빠르면 이번 달이라도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될 거다. 그렇죠. 지금 당장에 그 돈을 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생각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공약을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들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먼저 그 해수부 부산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로드맵은 마련이 된 건지 정부 조직법이 개편될 때 해수부 이전이 결정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선 그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둔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게 제1순위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미 후보께서 전담 비서관을 청와대에 두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안에 충분히 나와서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드맵은 올해 안에 나오고 내년이면 어떤 큰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재개발하고 연계를 해서 어디에 들어서고 또 관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민간 기업들도 어디에 들어오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공약 중에서 이제 HMM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이게 지금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HMM 육상 노조가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자꾸 어떤 수도권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수도권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도 좀 수도권 중심의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HMM이 부산으로 오는 거는 주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 대부분의 그 이런 물류 대기업들은요. 몇 개를 빼고는 전부 다 해안가에 있어요. 그런데 언론들은 그 예외적인 경우 스위스 예를 들면서 해안가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일방적인 주장도 하는데요. 주가 보십시오. HMM 주가가 빠지고 있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만 근로자들 입장에서 근무지를 옮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HMM의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산업은행을 설립해서 지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산업은행의 대안이 된다고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지 산업은행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산업은행 본점 이전보다 부산의 실익이 훨씬 크다. 이거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산업은행의 납입 자본금이 한 26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럼 부산의 지금 인구 비중이 7%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현재 준비 중인 동남투자은행의 초기 자본금이 3조예요. 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에 투자될 수 있는 투자금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해양진흥공사가 부산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부산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비중은 딱 인구 비중만큼만 투자가 돼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점이 오면 본점이 속해되어 있는 도시에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자 하는 건데 이건 법적으로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돌 수 있는 돈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동남투자은행은 부산 경제에 상당한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약들이 실리적인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자리도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이전을 해오는 거하고 새로 만드는 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일자리가 더 늘어나겠습니까? 단순히 신입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력 일자리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네. 부울경의 금융 쪽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노려볼 만한 그런 일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지금 후보 시절의 부산 공약 하나하나를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또 회사법원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산은 국내 분쟁, 인천은 국제 분쟁 담당하는 걸로 둘 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계속 얘기가 되는 게 경제적인 효과는 외국 관련 사건이 훨씬 크다. 국내 사건은 조금 작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이것도 수도권 논리죠. 그래서 우리 참 불리해요. 부산에서 일을 한다는 게. 이거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꾸 첫 보도가 애매하게 나오면 인용이 되고 하는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부산의 언론 비중이 5%도 안 돼요. 그럼 관련 기사를 놓고 본다고 한다 그러면 부산 중심이지 않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법관이 부산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적인 기능을 부산에서 수행을 하게 될 거고요. 네. 대부분의 지금 일들이 다 융합 쪽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분쟁, 국내 분쟁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옛날식 사고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거고 지금부터 부산에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 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수로 봐도 부산이 더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까 국제 국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는 좀 구시대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어떻게 그 판단을 누가 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법원이 해야 될 일인데요. 예. 대단히 현재는 굉장히 융합적인 사건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하는 식은 실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통령실에 북극 항로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을 두고 아예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부산과 관련된 현안을 들고 대통령과 소통하는 사람은 누가 될지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누가 되느냐 이전에 이런 비서관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그 행정을 해본 분답게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모든 일이 그렇지만 굉장히 융합되어 있어요. 북극항로도 정부 부처 11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양수산부도 단순히 이전이 아니라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령 산자부에 있는 기능도 일부 옮겨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명확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라고 하는 워딩을 했어요. 네. 그래서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훌륭한 분이 뽑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부산의 또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선공사 문제. 이게 이제 수의계약 주관사였던 현대건설이 지난 30일 사업 불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부산시는 조건 변경 없이 입찰 재공고를 재차 국토부에 건의할 것으로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가덕 신공항 시공사 선정 또 계약 로드맵 이거는
새로운 정부의 몫이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챙길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가덕 신공화는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 정부에서 시작을 했지만 예. 전 윤석열 정부도 당연히 동일해서 가는 사업이었고요. 예. 새롭게 국토부 장관이 정해진다면 아마 이 부분들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죠.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없었던지를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지금 이런저런 좀 구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장관이 잘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 또 우리가 늘 시민들에게 얘기해왔던 조기 개항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네, 네. 예. 그리고 당적을 떠나서 앞으로 부산과 관련된 현안은 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형주 시장님 보자고 하면 내일이라도 만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가 요청해온 어떠한 형태의 만남이나 협의에 대해서 항상 참가해 왔고요. 예. 예, 박 시장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만나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이재명 정부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 분권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에 좀 힘을 싣겠다 이런 구상을 내놨는데요. 이 지방 분권은 정권 초기에 계획을 좀 강력하게 수립해서 실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없었던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로드맵 어떤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우리 부산 입장에서는 좀 운이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국회를 세종으로 옮겨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탄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회 외에 어떤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관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건지 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거고요. 예. 특히 부산은 북거강로 개척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의 또 큰 국정과제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전담 비서관이 이 부분들을 잘 챙겨서 또 부산의 발전과 또 대한민국 전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님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이런 질문인데요. 예. 아마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곳 부산의 발전은 꼭 빼놓지 않고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산 40% 득표율이라는 거 이제 내란 종식, 내란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산 시민들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이제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하는데 아주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네. 추진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견제 장치가 좀 부족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취임 첫날 민주당이 대법 관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 또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시켰고 오늘 3대 특검법도 또 검사 징계법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산 시민들 또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모섬이다. 또 저같이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은 부산 시민에 대한 모섬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견제는 국민이죠. 그러니까 앞서 윤석열 전 정부 때 문제가 됐던 거는 국민이 원하는데도 해당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예. 가령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도 진상규명해야 된다. 네. 많은 국민이 원했는데 거부권이 일어났고 또 김 여사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견제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들이 하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여론조사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들이 국민적인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또 국민들하고의 눈높이를 맞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